2008년 9월부터 도입된 전자발찌,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. 네, 자료 보시겠습니다. 네. 2008년 시행 당시 0.5%였던 재범률이 2012년 2.1%로 무려 4배나 급증했습니다. 예. 자, 이렇게 구멍 뚫린 전자발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, 해법은 없는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우선 벌써 지금 일주일 사이에 이제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.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우선은 전자발찌는 이제 누가 차는지 그 대상자를 먼저 좀 살펴보고 이걸 나눠보도록 하죠. 예. 성범죄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이 종료된 뒤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재범자가 되겠고요. 예. 네, 그리고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재범자나 또 성범죄 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전자발찌를 채웁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전자발찌라는 것이 이제 성범죄자, 재범 가능성 있는 성범죄자, 그리고 최근에 뭐 살인범이나 강력범까지도 이제 이걸 채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성범죄가 재범의 경향이 상당히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그 가능성이 큰 소위 고위험군 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. 네. 또 최근에는 그 강력범죄로까지 확대해서 사회 방위라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좀 확대되었던 것이죠. 전자발찌가 이렇게 끊기가 쉽습니까? 주방용 가위로도 이렇게 끊습니까? 사실은 그 내구성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네. 예. 특히 그 2008년 시행 이 직후에는 더 빈발을 했습니다. 예. 따라서 처음에는 단순한 뭐 플라스틱 재질이었다가 예. 좀 더 그 내구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는 소위 말해 철심을 두고 바깥에는 이제 플라스틱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어려워졌죠. 네. 또 그 내구성을 2012년에 더 높이려고 하는 취지로 더 강한 뭐 스테인리스 스틸로 내구성을 높였는데, 네. 근데 이제 하나의 그 문제는 이 성범죄자도 어쨌든 뭐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강력한 강철로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거죠. 예. 그 일상생활을 예. 어느 정도는 인권 문제가 또 이제 그렇죠. 대두될 수가 있으니까요. 네, 어느 정도 생활은 뭐 보존을 해야 되기 네.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 영역에서의 어떤 내구성을 뭐 찾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전자발찌보다 더 강한 재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절단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뭐 주방용 칼로도 사실은 이제 예. 가능하게 되는 그것이 현상입니다. 근데 이렇게 만약에 뭐 자르거나 훼손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뭐 경보음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울립니까? 그렇죠. 이제 그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네. 그 전자발찌가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와 같은 게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신호에 근거해서 사실은 긴급 출동팀이 출동하기도 하고요. 또 필요한 경우 그 경찰의 그 공조 수사를 통해서 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람을 이제 검거를 하는데 사실은 사실은 좀 조기에 검거되는 경향이 많은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요. 네. 그 이유가 이 평상시에 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그 이동 경로라든가 네. 많이 가는 곳 이것이 다 집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장소에 가서 뭐 검거를 하는 방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럼 예. 그 전자발찌는 24시간 계속 차고 있어야 되는 거죠? 그렇죠. 24시간 계속 착용을 하고 있고 또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특정 지역에 제한을 하는 이와 같은 의무가 이제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. 뭐 그런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그 직접 하나의 이제 울림이라든가 이런 진동 같은 것으로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죠. 네. 뭐 이를테면 이 아이들이 많은 곳 또 유치원 등에 접근하지 말라고 했을 때 또 이를테면 그 가는 과정에 하나의 그 완충 지역이 또 설정이 돼 갖고 네네. 들어가기 직전부터 150m 전부터 일정한 어떤 진동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. 충전 방식입니까? 네, 그 충전을 충전 방식이죠. 본인이 직접 하는 건가요, 그러면? 그렇죠. 그러면 충전하면서 이제 그걸 또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? 사실은 이제 그 위치 추적기라든가 이거 충전이 돼야 되고 예. 그것을 사실 의도적으로 아예 버리고 이번 엊그저께 발생했던 사건처럼 위치 추적기 자체를 아예 버리고 뭐 도주를 네네. 했다라고 네. 하면 설령 전자 발찌 자체는 현재 발목에 부착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도주하는 데는 뭐 별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. 전자발찌와 위치 추적기가 이게 분리가 되는군요.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. 예. 그러니까
전자발찌는 그야말로 발목 주변에 네.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동 경로라든가 또 일정한 신호를 직접 보호관찰관이 보내서 네. 뭐 필요한 경우는 뭐 전화와 같은 방식으로 경고를 구두상으로 할 수 있는 거죠. 그것이 이제 위치 추적기에 이제 부착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 충전이 안 된 상태에 네. 뭐 사실 도주도 가능하고 물론 이제 충전 양이 적게 되면 그 역시 이제 모니터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보호 관찰관이 경고를 하긴 합니다. 근데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뭐 사실 뭐 그대로 도주를 지도하는 경우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. 예. 예.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외국에도 사실상 우리와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 예. 결국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 GPS 방식이기 때문에 네. 더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. 예. 즉 외국에서는 과거까지만 해도 그 주파수, 라디오 주파수 방식으로 이제 집에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였는데 네. 우리가 좀 더 GPS 방식으로 앞당겨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이제 하나의 그 문제점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이 예. 외국에서는 이 부착 대상자가 임의로 이렇게 절단을 하고 도주하는 사례를 거의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이 도주를 할 때 절단을 하고 이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. 이 점이 이제 왜 그런가를 한번 왜 차이가 나나요?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이 어떤 법 집행력, 어떤 그 재판의 결과 자체를 이제 수용하는 태도가 이제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성범죄의 문제 때문에 네. 빨리 일단 뭐 제도적 대응을 마련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소급표를 사실상 이제 인정하는 쪽으로 예. 방향을 잡은 거죠. 그러니까 많은 어떤 이 부착 대상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사실은 성범죄를 비록 저질렀지만 평온하게 지냈는데 네. 갑자기 소급표가 인정이 돼서 이렇게 부착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느끼는 나름대로의 뭐 순응하지 못하는 뭐 억울한 저항 의식, 점들. 네, 이런 것도 네. 사실은 상당 부분이 이 부착을 그대로 용인하기보다는 뭐 나름대로 끊고서 도주하는 것이 네. 사실 외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가장 큰 숨은 요소가 아닌가. 전자발찌 착용한 사람 그 모니터는 어디서 합니까? 그 두 군데에서 한다고 예.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서울에 그 중앙센터가 있고요. 네. 그러면 중앙센터는 누가 운영합니까? 법무부에서 합니까? 법무부 그 보호관찰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. 예. 마찬가지로 그 대전에서 그 이후 이남 지역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. 관리 근데, 감독하는데 예. 어떤 뭐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? 사실상 이제 그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요. 네. 이제 보호관찰 대상자, 특히 이 부착 대상자가 약 1,800명, 2,000명 네. 가량이 되고요. 또 그 소급표가 인정됨으로 인해서 미루어졌던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예. 그 대상자 수가 무려 이제 2,500명까지 아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하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의 인력 수가 190명 그 남짓하고 예. 예. 또 뭐 실시간으로 사실 따져본다면 뭐 10여 명이 아마 안 될 것으로 한 명당 생각이 뭐 9명에서 되는데. 12명 관리하는 걸로 네. 이렇게 돼 있는데.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은 보호관찰 인력에 뭐 증가가 있어야 되고 네. 또 한편으로 이제 이 보호관찰관들이 이 모니터링 하는 것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이 삐뚤어진 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를 그 개정 교화시키는 이런 상호 밀착 작용도 함께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. 예. 이런 관리 그 감시와 더불어서 내구성에 대한 논란을 좀 해소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, 교수님께서는? 근데 결국 그 내구성 문제를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용인을 해야 되느냐. 네. 그야말로 일반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가능하는 범주 내에서 좀 더 뭐 강한 것으로 가되 뭐 중요한 것은 이런 물리적 감시 이외에 근본적인 거, 이 성범죄를 하게 되는 그 성향 자체를 함께 치유를 하는 이런 그 개선 교화 프로그램이 함께 그 병행이 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예.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? 뭐 충전을 안 한다든지 또는 뭐 훼손한다든지 이랬을 때 좀 가중 처벌한다든지 그렇죠. 그런 방법들은 뭐 논의가 안 됩니까? 지금 뭐 이 발찌법, 일명 전자발찌법에 의하면 예. 이런 그 전자발찌의 그 효능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것이 뭐 7년 이하의 그 징역,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예. 좀 더 강화를 해서 이것이 중요한 범죄임을 네. 역시 인식시키는 것 역시 이런 유사 범죄를 막을 시작이라고 봅니다. 예.
자, 구멍 뚫린 전자발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, 해법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.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